네, 이어서 증시 플러스 코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승미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장유진 캐스터가 옷 입은 것처럼 또 우리 증시도 좀 빨간색을 좀 켜고 이렇게 좀 활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3,289선, 코스닥이 1,04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사실은 7월에 이제 실적 장세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외국인들이 이 실적 장세에 어떤 기업이 실적을 제대로 내느냐를 좀 보려고 현금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지난 주말부터 이런 장세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이 현금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실적이 좋게 나는 기업들 위주로 다시금 투자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워낙 대표적인 주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세를 빼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하죠? 네, 오늘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 매출이 63조 원으로 해서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흐름이 안 좋은 그래요? 거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제 또 그런 건지 그렇죠. 아니면 달러 강세도 그렇고요. 사실은 네. 유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가 외부적인 문제도 상황이 있고, 미국 쪽에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을 11조 예상했는데 12.5조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는 조금 고생할 수 있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외국인 흐름이 제대로 돌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네. 조금 이런 장세에서는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되게 특이한 점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요새 외국인들이 쫙 쇠물처럼 빠져나갔다가 네. 쇠물처럼 빠져나갔는데 이 기업이 잘 버틴다 그러면 또 엄청나게 들어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어제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개인들이 못 버티고 이렇게 해서 또 지지부진하게 못 간다 싶으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또 들어와주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제 후배들도 보면은 또 8만 원이 아니죠. 98,000원에 산 후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 했더니 너였구나. 10만 원 간다 그래서 89,000원입니다. 89,000원에 샀다 그래서 89층에 있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12.5조 원에 기록을 했다는 거, 매출은 63조 원으로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 오늘 또 일면에 조선일보네요. 일면에 나왔다는 거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런 점을 조금 유념해 두시고, 외국인들이 빠진다고 해서 나도 뺀다 이런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빠지니까 내가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와 주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반도체가 또 좋은 흐름을 또 계속해서 보였잖아요. 가장 많이 주목받은 게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오늘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바로 DB하이텍입니다. 네, DB하이텍. 네. 반도체라고 하기에는 또 우리 조금 다른 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곳인지,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부터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해안선 그래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DB그룹의 영광을 재현하는 DB하이텍에 대해서 해안선 그래프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해안선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보고 왜 이 기업을 가져오셨는지 함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작년 말 올해 초에 상승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안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이런 거를 이제 가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6월 중순까지 굉장히 헤맸는데 6월 중순이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이 굉장히 가파르진 않지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7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6만 1,2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좀 빠지고 있네요. 좀 빠지고 있어도 올해 말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파운드리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 김준기 회장님께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신 기업이죠.
제가 DB 하이텍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기업입니다. DB 하이텍의 전신 원래 이게 네. 안암반도체라는 안암반도체. 네네. 네. 안암반도체가 그게 김향수 회장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게 안암반도체가 파운드리 부분이 있고 패키징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패키징 부분은 김향수 회장의 아드님이신 김주진 회장이 갖고 가서 미국으로 갔죠. 맞습니다. 미국의 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 파운드리 부분이 동부로 인수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파운드리를 시작한 거는 동부의 김중기 회장이 아니고 안암거를 인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인수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부 일렉트로닉스라고 뭐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 애플을 이제 수리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저 DB라고 이름 쓰는 게 동부라는 이름을 못 쓰게 돼서 그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네. 동부가 그러니까 동부 건설이 있고 동부 제철이 있고 이것들은 지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DB 그룹이 아니거든요. 그런 DB 거예요? 그룹이 네. 이제 네. 분리가 되면서 동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영어 철자를 따서 DB라고 지은 그런 기업명입니다. 저는 사실 이름이 바뀌고 나서 되게 실망을 했어요. DB 그 왜 광고를 DB로 바꾼 다음에 DB가 원래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왜 이름을 저렇게 바꿨을까? 근데 사실 그 김중 회장이 지금 물러날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44년생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2017년도인가 네, 있어가지고 얼마 안 됐죠. 그 아드님한테 넘어갔는데 동부그룹의 모태는 사실은 동부건설입니다. 네. 동부건설이 원래 시작할 때 이름이 뭔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걸요. 미룡건설. 미룡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김중기 회장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김진만 의원이라고 국회 부의장 지내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집안도 좋고 김중기 회장이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아마 그랬던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기업을 꽤 키우다가 이 금융위기 때 어려워졌던 거죠. 네, 맞습니다. 금융위기 때 어려워져가지고 동부건설 그러니까 모태죠 사실은. 모태하고 동부건설하고 동부제강인가요? 그걸 팔아버린 거죠. 맞습니다. 가장 기업의 이제 커다란 덩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팔면서 뼈를 깎으면서 기업을 이제 다시 살려보고자 하신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DB그룹 그러면 금융 부분이 강하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DB생명 그리고 DB손해보험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잘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많은 현금을 산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DB 하이텍이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저 그렇고 그런 파운드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8인치 웨이퍼 생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제품 생산합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들 아시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먼저 있고요. 특히나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도 DB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몰려서 지금 뭐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할 물량이 꽉 차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한참 이번에 그 반도체 물량 부족 겪을 적에 DB에다가 한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요? 왜 증설 안 하냐? 왜 증설 안 하고 그대로 있느냐 했는데 여기 대해서 아직도 답이 없죠. 답은 없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기사들을 본 게 이 DB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8인치를 만약에 뛰어든다. 그래서 공장을 만든다 하면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릴 텐데 2, 3년이 딱 지나면 8인치에 대한 수요가 없을 거다.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뛰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망을 굉장히 잘하면서 가는 기업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왜 이 기업이 뛰어들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근다는 소리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업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기업일 거 아닙니까? 우리야 뭐 어차피 어쨌든 아웃사이드의 구경꾼들이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거를 예측을 하고 그 당시에 뛰어들었어야 될 한 2, 3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회장님께서 그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장을 못했던 거구나. 네네, 확장을 하기에는 조금 그리고 또 DB가 그때 당시 조금 힘든 어려웠죠. 시기를 겪을 때라서 확장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8인치 웨이퍼에서는 DB가 그 안암 시절부터 쌓아온 이 업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걸로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파운드리 쪽으로는 지금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한 곳이죠. 그렇죠. 이 그러면 아니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생산 캐파는 꽉 차 있고 네. 주문 물량은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생산 단가 그러니까 주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겠네요. 매출이 더 늘어난다기보다는 이 단가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뭐 네. 그것만 기대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새로운 큽니다. 부분으로 진출은 안 될 것이고. 네. 특별히 요즘 나온 좋은 뭐 호재나 뉴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제가 몇 번 가져온 적이 있는데 이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들어간다. 네. 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국민연금에서 DB 하이텍의 지분을 확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에서 사실은 이제 정말 좋은 기업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요새는 굉장히 상당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투자를 들어갔다. 이거는 이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주가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이 되게 오래전 얘기긴 한데 아까 얘기하셨던 금융위기 때 뭐 이때 주가가 8,000원, 뭐 6,000원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네. 네, 그때 제가 이 주식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때 DB 하이텍이 굉장히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영입했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파운드리 쪽에 설계에 되게 유명하신 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저는 이 DB 하이텍이 굉장히 이제 미래가 밝다라는 거를 알고 사실 한 3년에서 5년 아니면은 굉장히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10년을 들고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주식을 들고 있지 못하고 이제 난 더 이상 주주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던졌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10년이 네. 걸리고 나서 주가가 막 3만 원 이제 넘어가는 걸 보고 나서 역시 성공을 했구나라고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정말 6만 원, 8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다시 간다. 네. 이거를 해안선 그래프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해안선 그래프로도 아까 이제 뭐 보여드렸듯이 네. 또 다른 뭐 뉴스 호재가 또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한번 보시면 네. 곳간에 돈 쌓이는 속도가 다르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워렌 버핏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버핏이 이제 주목할 본업 체력으로 돈 쌓은 기업 20선에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업으로도 굉장히 하고도 있지만 계열사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DB생명이나 DB화재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자체에서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DB 하이텍이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증가율을 보시면 지금 이익잉여금이 213% 증가를 했습니다. 단연 독보적인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업의 수치들 중에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뭐 또 다른 뉴스를 보시면 6년 만에 대기업에 다시 진입을 했다. 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DB그룹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년의 그런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정부 기술 이쪽에 영향을 집중해서 DB 하이텍의 올해 매출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원 돌파를 넘보고 있으면서 이런 6년 만에 대기업 재진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뭐 대기업 집단에 재진입하는 거는 기업으로 봐서는 규제가 생기니까 뭘 그렇죠. 기업으로서는 사실 덩치만 커지는 거죠. 덩치만 커지고 뭐 그래도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렇죠. 호재가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뉴스를 보시면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DB 하이텍이 파운드리 증설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8인치 웨이퍼를 얘기할 때 뭐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8인치 웨이퍼가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IoT나 5G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결국은 다품종 소량 반도체 칩이 많이 필요할 거고 네. 그거는 12인치 웨이퍼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8인치 웨이퍼에서 이 수요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8인치 웨이퍼가 앞으로 거의 죽은 자식이었는지 알았는데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뭐 한마디로 시쳇말로 표현하면 뭉기적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투자 안 하겠다라고 또 단언하지는 않았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짝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간을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한번 뉴스로 가져왔었는데 전부 다 12인치로 넘어가는 바람에 8인치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인치에 남아있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8인치를 굉장히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DB하이텍은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12인치에 진출을 하면 뭐 삼성이라든지 네. TSMC라든지 이런 그렇죠. 쟁쟁한 기업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데 8인치에 남아있게 되면 정말로 경쟁할 만한 그런 그룹 없이 독점적으로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8인치에 남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미국에서 영입했다는 그 테크니션 같은 경우도 TSMC에서 굉장히 욕심을 냈던 분이거든요. 네.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DB하이텍에서 영입을 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또 셋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금융 위기 때 또 그 직원들을 또 레이오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또 30%씩 그 임금을 삭감을 하면서까지 직원들을 또 전체적으로 그 레이오프를 하지 않고 같이 함께 간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굉장히 기억이 남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DB하이텍은 뭐 DB그룹에 속한 기업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이게 사실은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2014년부터 하나증권에서 고위험 등급 주식으로 편입을 해놨습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봤던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017년에 이 문제가 터지긴 했지만 그 전부터 그 전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가 않았죠. 밝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투자를 하다가 이런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증권에서 항상 보수적인 리포트를 내놓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 미래 투자보다는 지금 현재 안정세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투자 리포트를 항상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실제로도 좋지 못해서 매년 수백억에서 천억 가까운 순손실을 입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도 했습니다. 네, 2014년에 나온 리포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만약에 매입을 했더라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 회사를 외국에다 팔아야 된다,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동부하이텍의 해외 매각은 막아야 한다는 이런 여론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덕분에 다행히 DB에서 이 기업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요. 사실은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 지 13년 만인 14년이 넘어서야 드디어 흑자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갖고 있을 걸 그랬네요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하이닉스에서 분사돼 나온 그 파운드리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각이 됐는데 결국 동부 하이텍, 그러니까 DB 하이텍이 매각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었던 게 제 생각에는 오너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너가 있기 때문에 오너의 어떤 전망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이 해서 지금 손해를 보지만 앞으로 괜찮을 거다. 그렇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고집이었겠죠.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경영 논리만 따진다면 그 당시에 매각하는 게 옳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파는 게 옳았을 수 있지만 이제 회장님이 잘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계속해서 흑자가 나면서 이 기업이 2019년에는 아주 좋은 회사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기업에서. 이럴 때 항상 회장님들의 좋은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려울 때 그 시기를 좀 모면해서 좀 버티기만 하면은 또 이렇게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가요?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떤가요? 주가 전망은 이제 제가 처음에 해안선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자이금의 목표 주가를 보시면 유안타 증권에서 제일 높게 내놨어요. 82,000원 정도를 내놨습니다. 82,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보면 앞으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30%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DB 하이텍이 뭐 그동안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7만 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7만 1,000원을 내놨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신한금융투자의 7만 1,000원 정도가 굉장히 적절한 주가 분석이라고 봅니다. 7만 1,0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 정도. 만 원 정도 더 올라가는 네, 거.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올해 안에 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고 내년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8인치 파운드리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네, 이 유안타 증권에서 때는 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8만 원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8만 원 달성할 수 있겠다. 이 DB 하이텍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말하자면 수율이라든지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도 말하자면은 82,000원, 7만 원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인가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이고요. 사실은 네. 이 세 개 회사만이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올해 들어서 나온 리포트 세 개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진투자에서는 또 반면에 굉장히 낮은 금액을 좀 했어요. 64,000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64,000원 정도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네, 이번 추석이 넘으면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쉬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추가 매입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이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의 상황을 좀 보면서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을 노리셔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가는 기업이라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DB 하이텍 뭐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사랑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최근으로 따져서 한 달 동안에 14%대에서 네. 17%대로 꽤 많이 지분 상승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공매도 이슈는 없나요? 지금 오늘 약간 조금 팔고 오전에 외국인이 조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공매도 이슈를 논하기에는 좀 네. 아직은 작은 네. 회사라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빠지는 건 사실은 전반적인 흐름이고 네. 이 실적 장세에 대비하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좀 더 버티신다면 이 그렇죠. 버팀을 좀 더 조금 네.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게 낫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지난 1개월 동안의 외국인 평균 단가는 매수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59,190원이고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가 58,213원이라는 것도 함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신 같은 경우는 58,500원 선에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이루어져 있고요. 네, 지금 오늘 68,000원 선에서 1.62% 하락하면서 5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재무제표 어떤지도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무제표 상으로 보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저희가 보면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을 타면서 뭐 네. 빨간색도 많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항상 이제 PBR과 PER을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PBR 면에서는 조금 높은 그런 감이 있고 그러네요. 네, PER 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원래 1 언더로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또 높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계신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네.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 업체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수주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업체들, 특히나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업체들에서 수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잡고 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확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절대로 손해보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좋은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버핏이 주목할 본업 체력으로 돈 쌓은 기업 1위.
이 부분을 제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투자라든지 기술 개발이 앞으로 잘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B 하이텍이 올해 매출이 창세 이래 처음으로 1조 원 돌파를 넘보고 있다. 사실은 하반기가 되면 1조 원이 돌파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영업이익으로 굉장히 뛰어난 업체가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8인치 파운드리 반도체 심각한 공급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을쯤이면 굉장히 또 엄청난 사이클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난이 심각한 차량용 반도체 부분도 사실은 이 회사에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파운드리 반도체의 가격, 이 가격이 앞으로도 가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이런 가격 상승에 의한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고점이 74,300원이었네요. 제가 네. 다시 1월 22일 날 정고점이 74,300원이었다고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도 고공행진을 해가지고 제가 헷갈렸었는데 네, 순식간에 정말 올라온 DB 하이텍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수민 전문가였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